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 자, 금일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중개소 관리책 등으로 연루되었을 때 재판받을 때 양형 요소, 즉 형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음을 부인할 수 있을 때는 무죄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모든 증거들이 이렇게 유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미필적 고의, 고의조차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괘씸죄가 붙어가지고 형량이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될 때는 꼭 합의를 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자, 금일은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형량을 줄이는데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3가지를 한번 추려서 와봤습니다. 이 판결에서 선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판결문을 그 문구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해악이 아주 큰 범죄로 엄단해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을 역할을 담당해서 그 역할이 죄질이 가볍지가 않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선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피고인한테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은 앞선 판결과 비슷하니까 양형 부분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피고인의 범행은 한 건에 그쳤다. 그리고 그 한 건에서의 피해자의 피해액은 1,670만 원 정도다. 피고인이 수당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피해금 1670이었죠. 이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는 현장에서 압수되어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됐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을 맡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나 가족관계, 기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항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의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범행을 실행하려고 있었던 것을 보이지 않고 이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이런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이유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판결에 다 동일한 점 보이시나요? 다 세 개 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죠. 자, 보이스피싱에서 통상 형량 굉장히 1년 6개월부터 많이 가게 됩니다. 많을 때는 피해액 많고 회복도 안 되고, 그럼에도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3년 6개월, 막 4년까지 구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들이 다 선고가 됐고요. 두 번째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려 그러면 일단 피해자와 접촉이 가능해야 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방법 자체도 마련하기 어렵고, 접촉을 한다 그래도 그 합의 금액에 이견이 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 직접 만나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양형 요소들을 굉장히 잘 종합해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확약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피고인이 돌봐야 될 가족이 있었을 때, 이런 것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잘 만들어냈다는 것도 여기서 양형 감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연루가 돼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돼서 이렇게 좀 떨리는 상황에 있는데 경찰에서 이제 연루가 돼서 경찰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잠도 제대로 아마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고민 마시고 그냥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걸 무죄로 가야 될지 유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형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양 사무의 어느 쪽 방법을 택하던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재판이 다 종결될 때까지 사무 처리까지 봐드릴 테니까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